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강 후 약의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힘을 보였습니다. 쉬어갈 법한 자리에서도 애매하게 쉬어가니 투자에 대한 난이도는 매일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메인 섹터들이 완전히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에너지가 한데 모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파업 우려 속에서도 상승, 그리고 어제 199만 닉스를 찍었던 SK하이닉스는 조정, 또 로봇주 보시면요. 현대차그룹주는 소폭 하락, 코스모 로보틱스는 또 한 번 상한가에 갔고요. 2차 전지는 간밤 포드의 주가가 ESS 모멘텀 붙고 폭등한 거에 비해 국내 증시는 삼성 SDI가 쉬어가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상승했습니다. 네, 살 기회를 확실히 주는 시장도 아니고 또 확실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닌 이 뚜렷한 색이 없는 시장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자와 닉스가 크게 상승하진 않으니 상승한 종목들이 50% 이상인 건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모처럼 주력 섹터가 쉬어가는 날 HD 현대중공업의 이 성과급 지급 이슈가 대두되자 조선 섹터가 급락했고요. 또 무섭게 올랐었던 전력, 전선 섹터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로봇, 2차 전지가 혼조 양상을 띌 때 이 쉬어가는 섹터에서 기회를 모색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잠시 후 최봉곤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흑백 주식 커뮤니티로 이동하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K주식 흑백 주식 캐스터 문민지입니다. K증시의 역사를 매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상승세가 정말 무서운데요. 코스피는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코스닥 역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30만 원 선을 터치했고 SK하이닉스도 장중 200만 선을 또 터치하는 등 대형주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AI 반도체 중심의 주도주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순환매 장세도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보험과 유통 그리고 항공, 카지노 등 경기 민감 쪽으로 업종이 매수세가 확산되며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8,000선 부담은 여전히 변수로 꼽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 출발 이후 장중 등락을 반복했는데 오전 10시 30분 이후로 꺾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1.75% 상승한 7,981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금일 지금 현재 이슈가 또 있기도 했었죠.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면서 변동성을 극복하고 장 마감에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2% 상승하며 1,191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동향 보시면 금일 역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했고 기관도 역시 동반 매도세를 보였는데 개인이 홀로 방어를 해주면서 2조 2천억대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고요. 다만 개인이 1,433억 원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반등에 기여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특징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특허 리스크를 부담했다라는 평가 속에서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 강세 파트너사 머크가 경쟁자 할로자인 원천 특허와 관련한 무효 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 ALT-B4가 적용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SC의 특허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라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키투르다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제로 꼽히고 있는 만큼 SC 제형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알테오젠은 올해 코스피 이전 상장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통상 이전 상장이라고 하면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데 코스닥 대장주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시장이 또 위축된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8.76% 상승하면서 38만 5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천일고속입니다. 이거래일 상한가에 좀 도달한 모습인데요. 특히나 서울고속터미널 부지 개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신세계 센트럴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측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사업 사전 협상을 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50년 가까이 된 노후터미널을 재정비하고 또 이제 60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단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에는 통합터미널이 조성되고 또 지상에는 업무, 상업, 또 숙박, 문화와 같은 랜드마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부지 그리고 자산 가치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천일고속은 지난해 말에도 이런 기대감으로 함께 올라갔었던 적이 있죠. 상한가 경신하면서 29만 5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로보틱스 신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이달 들어서만 무려 30%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 동력도 남아있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LG전자가 단순 가전기업을 넘어서 이제는 로봇과 AI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홈로봇과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요. LG전자는 2028년 이 상업화 목표로 가정용 휴머노이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존 가전 사업과 연동까지 강점이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더 다른 성장축으로는 AI 데이터 센터용 냉각 솔루션이 있는데요.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발열 관리 중요성이 또 커지면서 관련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LG전자가 이 구조 개선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로봇 AI 신사업까지 속도를 내면서 서로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3.38% 강한 랠리 보이면서 21만 7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는 8천선을 눈앞에 두고 계속해서 숨고르지 않고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대형 반도체가 중심을 잡는 가운데 지수 체감 온도 역시 강한 상승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네, 저희 흑백 주식과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문민지였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병건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역시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나 싶더니 끝에서 장 막판에 또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쉬어갈 법한 자리에서도 쉬어가지 않으니 투자에 대한 난이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8,000포인트를 오늘 고가 기준 이제 9포인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지금의 시장은 제 생각에는요, 기술적 분석을 누가 잘하느냐, 아니면은 목표가를 누가 잘 정확하게 제시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누가 깡이 세느냐, 누가
좀 더 좀 마음이 강한가 이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도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니까 야 이거 언젠가 조정은 한번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젠가 그리고 내 손에 있을 때만 안 터지면 된다 이런 약간 폭탄 돌리기 느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 뒷받침이 배경이 탄탄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금방 꺾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정을 받으면은 지금이 기회야, 빨리 사 이렇게 하는 대기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당분간은 계속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원래 이 3, 6, 9, 12의 종합 만기일 날은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이 개별 옵션 만기일 날은 원래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그 명성에 걸맞게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강세 보였다, 약세 보였다, 또 다시 반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 강세 마감을 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지금 특징적이었고 시장의 흐름이 워낙 뭐 딱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뭐 로봇이나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 구도가 계속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그만큼 변동성도 강한 시장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이 현재 로봇과 반도체 이렇게 주력 섹터로 움직이는 만큼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시황에 맞게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스타 레시피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업종과 섹터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오늘 오직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 중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이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받았던 업종을 통해서 메인 요리를 해볼 텐데요. 그 안에서도 세부 섹터로 에피타이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님이 가장 주목해봐야 할 최선호주가 추려지니까요. 우리가 집중해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메인 요리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오늘의 메인 요리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로봇, 화장품, 방산입니다. 네, 오늘 뒤에 음식이 되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네요. 갈비가 보이는데. 네, 갈비찜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중에서 요리할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재료로는 반도체는 너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좀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른 재료가 들어왔는데 이거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로봇은 뭐 워낙 지금 시장에서 흐름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화장품도 저는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그 수출 실적도 좋고 또 경기 방어주의 개념도 좀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경기가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들의 화장하고 싶은 심리 이런 것들은 지금의 계절과 맞춰서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 아직도 뭐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잊어버렸지만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아직도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대한 어떤 안보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방산도 계속 시장이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 세 가지 재료를 다 잘 버무려 가지고 저런 갈비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섹터는 현재 주력 섹터로 함께 하겠고요. 화장품 섹터 역시 이 경기 방어주로서 우리가 꼭 가져가 봐야 할 섹터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방산 업종 역시 또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 우리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업종 모두 생존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에피타이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업종 내에서는 전문가님이 우리가 휴머노이드 섹터를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어떤 포인트일까요? 자, 휴머노이드는 사실 제일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미래 성장이 밝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휴머노이드가 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로봇입니다. 우리가 로봇의 영역은 뭐 예를 들어서 물류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배송 로봇 그리고 또 조립 라인에 들어가는 그런 조립 로봇 여러 가지 로봇이 있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진짜 로봇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아니면 비슷하게 생긴 팔다리 달린 그런 휴머노이드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선구자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막 로켓 단 듯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거는 꼭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과 비슷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화장품인데 또 이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요즘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 개선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해주셨는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화장품은 지금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기대치만큼 실적을 내놨는데 그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 그다음에 기업은 괜찮은데 기대치만큼은 실적을 못 내놓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뭔가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는 종목들도 있는데 기대치에 부각해서 많이 오른 종목은 지금 굳이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화장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기 방어의 개념으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을 선택할 것 같으면은 뭐 로봇을 사든지 반도체를 사지 굳이 그걸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실적도 괜찮고 나름 괜찮은데 시장의 기대치만큼 못 가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적 개선 중에서도 바닥권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 이런 걸 노리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화장품 섹터 내에서 이미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중에서도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잠시 후 킥 종목에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는 거죠? 네네, 네. 그 말씀드려야죠. 네, 잠시 후에 킥 종목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업종은 방산 업종입니다. 또 이 안에서도 우리가 루마니아 수주 섹터를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방산 쪽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여기도 나뉘어집니다. 일단은 중동 지역, 거기에 수출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은 아니더라도 유럽 쪽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 어떤 국내 기업 하나가 루마니아 쪽에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루마니아에 단순히 수출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국가에 대해서 우리 무기를 수출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그 EU 연합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EU 안에 자기네들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무기 유럽 무기 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사. 이렇게 지금 형성을 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기업이 지금 들어가서 그걸 사실상 수주한 거니까 EU의 어떤 견제, 유럽의 견제를 이겨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될 거고요. 또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방산주의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섹터까지 이렇게 세 가지 섹터의 긍정적인 전망을 들으니 과연 이 섹터 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최선호주로 보시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 이 요리의 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섹터 오늘의 킥 종목은요.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세 가지 최선호주. 바로 로봇 안에서는 현대차가 되겠고요. 화장품은 에이블 CNC, 또 방산에서는 현대 로템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여기서 현대차 먼저 한번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자, 현대차는 뭐 말할 수 없는 굳이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지금 로봇의 최고 대장주죠.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이제는 저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대 로보틱스 아니면은 뭐 현대 무슨 뭐 다른 어떤 로봇 관련해서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이제 기아가 담당을 하고 있고 현대는 이제 굳이 뭐 거기서 로봇 말고 뭐 차를 꼭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로봇을 아예 그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저 아틀라스 로봇하고 그 아틀라스 로봇의 제작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미국 나스닥 시장의 상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투자자들께서 요거 참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6월 달에 상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6월 달에 상장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그 이유가 원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주주는 소프트뱅크였었어요. 일본의 소프트뱅크였는데 그것을 현대차 그룹에서 1조 2천억을 들여서 사온 거예요. 그 사면서 거기에서 계약을 맺었던 게 풋옵션 계약을 맺었었어요. 그래서 4년 내에 상장을 위한 IPO를 하겠다. 그걸 안 하면은
우리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을 니네들이 사줘라라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번 그 만기가 6월 달이니까 그때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금 상장시 시가총액 가치는 15조 원대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30조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100조를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100조에 올인한 표입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145조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미래 성장 가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로봇의 지금 선두주자는 현대차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뭐 신고가를 그냥 가고 있죠. 그리고 사실 제가 현대차에 대한 목표가는 80만 원으로 이전부터 여러 번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요. 30만 원대. 그때도 80만 원대를 제시했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생각이 바뀌려고 해요. 이거 100만 원 질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만큼 성장성이 강하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6월 상장 결정을 앞두고 로봇의 대장주는 이제 현대차다라는 말씀 들었고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현대차 진입 타점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섹터 또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실적 개선 섹터, 또 그 안에서도 에이블 CNC 볼 예정인데 우리가 사실 그동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만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이미 고평가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바닥권에서 실적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주가 많이 못 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앵커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 한 10몇 년 전에는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종목이 시장의 완전 대장주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시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이 월봉을 보시면은 2012년도였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는 현직에 있었는데 참 오래도 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주가가 엄청나게 높았었죠. 이때 성장이 엄청 강했었고 그 뒤로 이제 생각보다 더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은 지금 제1 성장 종목의 자리는 내줬는데 대신에 이 종목이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가기 시작했는데 기업 실적도 좋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 대주주가 사모펀드예요. 이 사모펀드가 2018년도에 이 회사에 대해서 4천억을 들여가지고 이 회사 경영권을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걸 매각하려고 했는데 기업이 잘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원금도 건지기가 힘든 상태라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보자 해가지고 이 회사를 막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천억 가치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데 이 회사는 이 에이블 CNC를 얼마나 팔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그걸 좀 받아내고 거기서 좀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목에 대한 기업 가치를 자꾸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 기업이 성장을 잘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배당 이거 고정적으로 지금 하면서 계속 가치를 높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돈 잘 못 버는 사업 부분 이번에 한 500억인가 600억에 아마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디어 시장에 반영이 조금씩 되면서 신고가를 가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흐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이블 CNC 우리가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최근 뭐 6거래일간 계속 4거래일간 계속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데 네. 지금 따라붙어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 사실 자리가 이렇게 높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요걸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가격이 높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가격적인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너무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 실적 좋은 거 알아. 그렇지만은 야 지금 4배, 5배, 10배씩 오른 종목을 살려니까 이 차마 손이 안 나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 깡이 센 사람이 지금 이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시는 거 크게 문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진입 타점과 정확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방산 업종 내에서도 현대 로템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사실 방산 업종들이 조금씩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조정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진입해봐도 괜찮을 자리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지금 방산 쪽은 성장을 못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계속 나오는데 전쟁 상황 중에 무기 수요는 뭐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이제 군비 확장 움직임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전차라든지 자주포라든지 이런 군수 무기들의 수요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정체 상태를 오래 보였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 6월 달이었었어요. 그때서부터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죠. 예, 작년 6월 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오랫동안 정체기를 보였는데, 이 구간이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구간이었는데, 최근에 봐서 이제 루마니아 수주라든지 아니면 또 이라크에 대한 수주 가능성, 그리고 또 유럽 쪽의 추가 수주 가능성, 그리고 루마니아에다가 공장을 세워 놓으면은 거기가 이제 군수 핵심 기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유럽산 무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유럽 국가들이 추가로 선택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은 로열티가 또 더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 조정 좀 줬을 때 타이밍을 투자로 노리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루마니아 수주 등 이 상승 모멘텀을 등에 업고 현대 로템, 현재 이 조정 자리에서 기회를 삼아봐도 괜찮다라는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의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서는 안 되거나 보유자분들은 또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인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흑백 판단,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전에 최병건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요. 네. 네, 이 종목은 사실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다가 정체기가 왔었어요. 하지만 최근 다시 올라올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키워드 말해보자면 로봇 대장주가 되겠습니다. 로봇 대장주인데 현대차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거 약간 무지개 색깔, 약간 그 느낌인데. 네. 네, 맞죠?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같습니다. 네, 무지개색을 띠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답입니다. 네. 이 종목 먼저 흑백 판단 내려주시죠. 앞서서 이제 또 로봇의 대장주는 현대차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전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라고 불렸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예. 바로 한번 내려주시죠. 일단은 뭐 100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0 안 되면 이거 돌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삼성이 이제 밀고 있는 로봇 회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삼성의 행보는 상당히 로봇에 대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데, 단점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이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인데 뭐 알아서들 잘 하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막 팔아요. 반도체를 막 팔고 그 대신에 뭘 샀냐면은 로봇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6월 달에 그 결정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여부, 이런 것들도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뭐 일단은 10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100주식 판단 내려졌고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하게 투자 의견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바로 키워드 말해보자면 초전도체 몰락이 되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네. 2월 달부터 미끄럼틀 타듯 떠내려가고 있는데 아실까요? 네, 초전도체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예,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초전도체 이슈가 한번 광풍이 불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사실 초전도체하고 크게 관계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요 종목 맞나요? 한번 볼까요? 네, 신성 델타테크 정답입니다. 아, 예, 맞네요. 네, 몰락하고 있는 이 주식 한번 흑백 판단 내려주시죠. 자, 사실 이 회사는 몰락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영업도 잘하고 기업도 괜찮아요. 그리고 LG전자하고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초전도체 쪽으로 봤을 때는 몰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상온 초전도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마치 될 것처럼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요. 자, 지금 제가 주봉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오르기 전에 가격이 9,000원이었었어요. 근데 18만 원까지 올랐었습니다. 20배를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그 초전도체라는 게 막연히 그냥 뭐 수익성도 증명이 없고 뭐 이게 있다라는 증명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하락한 건 좋아요. 하락한 건 좋고 뭐 원래 가치가 없었으니까 올라갔던 걸 반납하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도 이 종목이 6만 원 그리고 10만 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이 회사는 10,000원 정도 하던 회사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조금씩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가는데 오늘 그래도 간신히 반등을 한번 해놨습니다만은 아마 여기 이탈 나오면은 이 회사는 조금 더 내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고 또 역으로 이제 많이 내리면은 이 회사 자체는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점 투자한다든지 이런 거는 노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은 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상태에서는 흑주식 판단 내려졌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좋은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후반부에는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즉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죠. 특히 오늘은 시장이 요즘 주목하고 있는 이 로봇 섹터 내에서 백수저 히든 종목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의 종목명은 방송 종료 후에 바로 공개될 예정이니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무료 커뮤니티 입장 가능한 QR코드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익의 정점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100주식들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요. 한번 수익률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 현재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43%고요. LNF도 이미 59% 수익률을 보이고 계시는데 우리가 방산 섹터 네.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게 또 진입의 기회다라고 그렇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 네. 또 아직까지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시청자분들은 재진입 또 진입을 또 노려볼 만하는 걸까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흔히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한 얘기다, 강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매도한 대우건설은 622%, 그 다음에 아주 IB투자도 274%예요. 근데 이 수익률이 그냥 나왔냐? 처음부터 이렇게 수익률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수익률이 한 30% 났다가 또 그걸 다 까먹어요. 그래서 한 20%나 10%대까지 수익률이 줄었다가 또 다시 재상승을 하는데 투자자 심리가 참 웃기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0, 40% 수익이 났다고 쳐요. 야, 기분 좋아. 그런데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이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서 수익률이 40%에서 20%로 팍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40% 수익이 났다가 20%면 그것도 똑같은 수익이잖아요. 근데 왠지 뺏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수익률이 30% 정도나 뭐 이렇게 늘어나면은 잽싸게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팔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거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은 70%, 80% 수익 났을 텐데 이런 땅을 치고 후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들고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도 수익이 났을 때 그것을 갖다가 더 수익이 나도록 들고 간다는 거, 이거 제일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LIG 디펜스 같은 경우나 LNF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조금씩 줄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큰 수익을 위해서 밀고 갈 줄도 알아야 되고 매수가 검증이 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재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십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이렇게 날아가는데 얘도 상승만 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여기 쬐끄만하게 보이지만 여기 조정 얼마나 깊게 한 번씩 받았습니까? 이런 자리들을 살아남았다는 거는 강한 것이다.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차트 2개만 준비했습니다. 나머지는 빼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반등 나오면은 그때 나와가지고 살아남는 건 역시 강한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그거까지만 얘기 드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주차 로봇입니다. 이 주차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로봇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지금 당장 돈 벌 수 있어? 이거 좀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함부로 얘기를 못 해요. 돈? 그거 좀 아닌데? 이런 생각만 해요. 그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지금 적자가 대규모입니다. 그렇지만은 미래 가치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로봇 산업 중에서도 돈을 버는 쪽은 있다니까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 주차 로봇입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게 보이죠? 네모난 상자 같은 거. 얘가 로봇이에요. 얘가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얘가 자동차 밑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앞뒤 바퀴를 이 두 개가 쌍으로 움직이거든요. 딱 들어가가지고 차를 바짝 들어서 그 다음에 주차 공간으로 딱 집어넣어주는 이런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AGV 자율주행 로봇 타입이에요. 여기는 특별한 기술 설치가 필요 없어요. 그냥 바닥에다가 마커만 좀 표시해 놓으면 돼요. 근데 요거 단점은 아직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싣고 가다가 어디 꽝 박아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직 기술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태고 대신에 국내 기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팔레트 위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판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차를 딱 주차를 해놓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딱 레일 따라 움직이면서 주차 공간에다 딱 집어넣어주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팔레트식인데 요거는 확실히 안정적입니다. 사고 가능성도 적고 한데 문제는 요거는 설치를 하려면은 돈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요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조금 약간 합성 사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요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레트 형태가 요런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차가 이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장점이 뭐냐면요. 기존 주차장 대비해서 면적을 30에서 50% 정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주차장 가보면은 차가 이쪽에도 대져 있고 이쪽에도 양쪽으로 대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이렇게 나가고 대고 하려면 이 중간에 공간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들어가면은 막 이러잖아요. 그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근데 그게 낭비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사실 주차 공간으로 더 쓰면은 주차 면적을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같은 면적 안에서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차장 들어가서 막 이러지 않아도 딱 갖다 놓으면은 로봇이 와서 딱 들어가지고 제자리에서 뺑 돌면서 딱딱 꽂아주는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스트레스 해방, 요거 상당히 큽니다.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차 딱 진입하면은 차 위에 그 불빛 있죠? 그거 딱 보잖아요. 그러다가 빨간불이면 차가 있는 거고 파란불이면은 거기 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차를 딱 대려고 하는데 누가 딱 바로 딱 갖다 대버려요. 그리고 가는데 불이 딱 꺼져버려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경험담이지만은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차 공간이 딱 있는 줄 알고 그 앞에서 딱 내가 자리 대야지 했는데 앞에 차가 불 깜빡깜빡 하면서 딱 대버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자리가 없네 하고 딱 지나갔는데 바로 지나가자마자 내 뒤에 차가 바로 딱 차가 나가요. 그리고 그 뒤에 차가 딱 갖다 대. 나보다 먼저 온 것도 아니고 늦게 왔는데 그 차가 딱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해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구에다 딱 대놓으면은 알아서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로봇이 지가 알아서 딱 찾아가 가지고 거기다 딱 대주니까 주차 스트레스가 없죠. 그리고 제일 큰 거 문콕. 야, 저는요 진짜 문콕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저 차 내릴 때요 어떻게 내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내려요. 이게 차를 확 열지 않고 좁은 데서 옆에 차 배려하면서 이렇게 내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문 확 열어버리고 그럼 옆에 차 찍히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죠. 그러면은 새 차 타신 분들 그 차 딱 대놨는데 차 갔다 오니까 차 옆에 이렇게 쿡 찍혀 있어요. 와, 가슴을 짚으면서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근데 그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차 로봇을 쓰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다. 자,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은 5.5조예요. 41억 달러.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크네? 이건 일본의 주차 로봇인데요. 얘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실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실증이 자꾸 나오냐 하면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평균 17.5%의 고성장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건축비도 이제 절감이 될 수 있고 또 층고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자리를 최대한 적게 쓰면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임대하는 경우에 30에서 50%의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도 임대 수익을 늘릴 수 있다. 그리고 발레 파킹 마켓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떤 시간 지나가면은 발레 파킹 안 해줘요. 그 사실 인건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주차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거 없을 때 24시간 가가지고 내가 딱 갖다 놓기만 하면 로봇이 와서 딱 들어가지고 딱 갖다 놓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점점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영역으로 점점 확대될 것 같다. 그리고 전기차하고 전기차 충전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딱 주차를 시켜주는 동시에 충전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하반기나 아니면은 내년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 산업이 먼 미래잖아요. 그거하고는 관련 없이 지금 당장 요거를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조금 문제가 따르는 게 인프라 구축 비용이 일단 들어요. 그리고 제일 큰 거 이거죠. 책임 소재 부분. 이 부분인데 자, 로봇이요. 차를 탁 들었어요. 들었는데 얘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벽에다 꽝 아니면 남의 차에다 꽝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 책임할 거냐? 이게 제일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계 만든 사람은 사용자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로봇이 이상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싸우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나 소방 안전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다. 자, 주차 로봇은 최근에 뭐 몇몇 기업들이 좀 많이 덤비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H 기업이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데 파키라는 그런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상도 수상을 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실증하기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상장 기업 중에 마로 로보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지금 벌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자율주행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팔레트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동하는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훨씬 기술력의 수준은 낮지만은 요거는 빨리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현대차 그룹은 이미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스마트 물류 및 주차 로봇 시스템을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기업들이 이만큼 많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땡땡 그룹이 있는데 그냥 현대차 그룹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CES 2026에 무인 주차 로봇 H모션이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혁신상을 역시 받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구체적으로 매출 목표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즉 그 얘기는 우리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요게 된다. 이 얘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기차가 사실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그 전기차도 최대 3.4톤까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이동하는 것도 무방하고 그다음에 그걸 충전 시설에 갖다 넣어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원래는 엔진이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미래 차 부품 그리고 방산 그리고 로봇 사업까지도 이렇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성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에 제가 앵커님한테 한번 넘겨드리려 했는데 제가 그냥 얘기해버렸네. 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쉰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런 데서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져야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이나 심층적인 분석은 제 커뮤니티 방에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산업 내에서도 주차 로봇 종목, 백수저 히든 종목으로 듣고 와봤는데요. 로봇 산업 안에서도 이렇게 실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또 현대차 그룹주 부품 계열사라니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방송 초반에 우리가 현대차 로봇주의 이제 대장주다라는 말과 함께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현대차와 비교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투자 의견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현대차 그룹은 일단은 저는요 사실 너무 좀 이게 과하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 현대차만큼 로봇 산업에 진심이고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봇을 투자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 계열이고 그다음에 또 로봇에도 진심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지시고 차트를 지금 보셔도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죠. 좀 많이 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서 꼭 한번 노려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 로봇, 현대차 그룹주의, 부품 계열사 오늘의 백수저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